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던 중에 발생한 물품 대금은 떼일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을 살리는 회생의 골든타임 조동현입니다. 오늘은 회생 신청 전에 생긴 물품 대금은 전부 지급하지 못할까요? 그게 아니라 지급해도 되는 물품 대금이나 채무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회사가 매출 매입 거래처들하고 완전히 단절된 채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 회생 절차의 의미가 원칙적으로 계속적인 영업 활동과 기업의 계속 가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원자재인 철강을 계속 공급받아서 그 철을 가공을 해서 납품하고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다 라고 할 때 그 회사가 회생 신청을 들어갔다고 해서 신청 전에 생긴 원자재 철강 대금을 한 푼도 변제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철강 가공 회사는 앞으로 원자재 수급을 제대로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의 영업 활동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나 방법이 있으면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법률에 규정을 마련해 두었거든요. 보시다시피 회생기업이 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이 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오던 물품 대금은 갚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서 회생기업이 회생 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품으로 생긴 대금은 갚을 수 있도록 해두었거든요. 이와 같이 물품 대금은 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수시로 변제하고 심지어 회생 채권이나 담보권에 우선해서 변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하나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던 중에 발생한 물품 대금은 떼일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생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만 하고 있다면 말씀입니다. 회생 신청을 한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대표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른 한편으로는 회생 신청하는 기업도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하려는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거래처의 원자재 물품 대금 수시로 공익채권으로 우선 갚아가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존처분 결정이라든지 회생 개시 결정이 난 후에 회생 기업의 자금 결제 흐름은 이렇습니다. 만일 회생 기업이 원자재 구입이 필요하다면 회생 기업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량, 단가, 사용처 등의 사업 계획과 그 원자재를 구입하였을 경우에 결제할 통장의 현금 잔고를 첨부해서 회생법원에 구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죠. 그러면 회생법원은 그 구매 허가 신청서를 확인하고 검증한 다음에 구매 허가서를 발령해 줍니다. 그러면 회생기업은 그 구매 허가서를 원자재 공급업체에게 제시하고 원자재 납품 대금 지급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현금 흐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법원의 허가하에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 오히려 구매 대금이 떼일 일이 없겠죠. 회생법원이 구매 허가, 대금 지급 허가를 일일이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업 회생 중이라고 해서 물품 대금을 갚고 수시에 변제해 가면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기업 회생하면 거래처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계속적인 영업 활동을 해오던 경우라면 오히려 거래처도 살리고 회생 신청한 기업도 살게 되는 유익한 제도적 측면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업을 살리는 회생의 골든타임 조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